자, 연금 공부하는 날이죠.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모셨습니다. 이재섭 선생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여기 마포 쪽에 사무실 있죠, 아마? 네네. 예, 거기 네. 자주 나오시나요? 네네. 예. 그러면 용인에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좀 미안하고 특별히 감사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공적연금이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 알아봐야겠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다 크게 봐서는 공적연금인데, 네, 그렇습니다. 즉 삼성생명인이 하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개인연금이 아닌 건 다 공적연금인데, 그 중에도 갈래가 조금 있고 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많고, 그다음에 내는 비율, 받는 비율도 달라서 직역별로 좀 불만도 많고 그래요. 예. 네네. 설명 좀. 먼저 제가 예. 공적연금이 뭡니까? 공적연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 공적연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국민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국민연금이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입 대상인데,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는. 예. 근데 국민연금이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제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그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뭐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해서 네. 정말 스스로 노빈곤자를 자초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서 예. 제대로 그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노후 빈곤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또 연금 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국가에 대해서 좋은 연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것을 어떤 이제 이거 뭐 국민연금 폐지해라, 나를 탈퇴시키고 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본인들이 큰 어려움이 처한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렇게 용감함이 지나쳐서 만용에 가까울 만큼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어떤 현장에 가보면은 네. 같이 이제 1대1로 얘기를 해보고 강의를 하고 학교 강의를 해보고 그러면은 강의를 기껏 하고 나도 좀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금 고갈되면 못 받는데 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는 뭐 못 받거나 아주 조금 받거나 그럴 텐데 연금을 굳이 뭐 가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가입을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 박힌 잘못된 상식 또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의 폐해가 이렇게 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나는 지금 제도 하에서도 네. 누구도 노후 빈곤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거든요. 예. 좀 더 좋은 제도를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도, 예. 첫째는 국민들이 진짜 이제는 내가 손해 보는 어떤 그런 불신, 또 몰리에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을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제대로 된 연금을 만들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진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제도들을 개선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예. 이제 또 같이 방송을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야 네. 연금 가입자이자 결국은 수혜자가 우리니까 우리의 정당한 그리고 좀 더 많은 수혜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은 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좀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사실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나라에서 뭔가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뜯어간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적게 내려고 하는 기제가 저절로 발동하는 건 그렇죠. 이해가 어느 정도 가요. 네. 조선 삼정문란 이전부터 이후로도. 그렇게 회피하다가 이제 노후 빈건자로 전락은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서 맡아서 좀 불렸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금이잖아요. 네. 연금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아마 뭐 설들이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로마 시대 뭐 이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거슬러 그러니까 올라갑니까? 연금이라는 현대적 의미에서 연금은 아니고요. 아니 저는 이제 현대적 의미를 듣는 거지. 현대적 무슨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단군 신화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현대적 의미의 연금은 19세기 정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889년에 네. 그 독일에서 연금 제도가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그러죠. 네. 뭐 4대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연금보험, 그다음에 실업보험, 건강보험, 예. 고용보험 이걸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고 네. 또 지금 그 요양보험까지 해서 여부대 보험 하는 예. 4대 보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가 1889년도에 이제 그 어떤 노동운동이 굉장히 그 심하게 일어나고 예. 또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그 위협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예. 보수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한 보수주의자인데 비스마르크는. 그분이 이게 노동자를 의무하고 좀 그 노동자를 우리 편으로 예. 삼기 위해서는 뭔가 이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좀 실질적으로 돕지만은 또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뭔가 그런 생각에 적색분자들 이른바 당시에 비스마르크 측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그렇죠. 커뮤니스트 또는 적색분자들이 노동자 계급 막스 레닌의 혁명 이론은 바로 노동자 농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상적 침투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삶의 윤택함이나 방편도 좀 보장을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도 막을 겸 해서 도입한 제도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사고도 많고 이제 산재가 엄청 많고 이제 독일이 사실은 후발 그 산업 그렇죠. 국가였잖아요. 영국에 그래서, 비하면 아주 영국에서 많이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그거를 추월하기 위해서 엄청 그 산업화를 서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그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렇게 이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고 예. 사상적으로 이제 커뮤니스트들이 그것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칫 그 체제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겠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는 진보적 뭐 레토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처음 시작은 전혀 전혀 그렇지 않네요. 보수주의자 오히려 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이자 패권주의자고 네. 인권을 조금 제한해서라도 국가권을 향상시키는 게 정치적 신념이자 목표였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계층을 커뮤니스트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체제 유지적인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어도 지금 생각하는 진보적인 개념과는 꽤 거리가 있는 상태로 출범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독일 유럽권에서의 출범은 그랬고 현재적 의미의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차이를 좀 극명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까 뭐 그 연금 보험료를 갖다가 뭐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 또 그렇게 만든 요인이 또 뭐 국가나 또는 뭐 언론 이런 데에도 책임이 큽니다. 예. 또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아닌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흔한 것이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적연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적연금도 이 국민의 개인의 어떤 노후를 보장해주는 좋은 하나의 제도긴 합니다. 네. 그러나 공적연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뭐 경제적 가치나 예. 아니면은 또 안전성이나 위협에 대비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그렇죠. 경제적 이익. 공적연금보다는 훨씬 작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도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도 드리겠는데 예.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노후 소득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이 예, 있는데 공적연금은 그 안정성이라는 게 뭐 여러 측면에서 다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담보나 압류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어요. 아, 법적으로. 제가 뭐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압류를 당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도 제가 여지껏 부었던 연금, 그리고 제가 몇 살이 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손을 못 대는군요. 네네. 급여 같은 건 왜 최대 50%까지 뭐 압류가 허용이 되고 하지만. 네네. 어허.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은 이제 그런 이렇게 안정적인 조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면서 하나만 더. 네네. 사적연금, 이른바 그냥 쉽게 얘기하십시다. 개인연금. 뭐 네. 삼성생명 등등등 여러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렇게 만든 상품 있잖아요. 그런 건 압류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이제 150만 원까지는 그 압류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예. 아예 한 푼도 손을 못 대게.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압류를 그런데 못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또 이게 이제 통장으로 들어가면은 예. 압류가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을 그 안심 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국민연금 또 그 통장을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들어가는 거는 예. 또 뭐 이제 압류를 못 채권자가 네네. 압류 설정이 아예 못하도록. 네네네. 그런데 개별 사기업에서 하는 개인연금은 압류 당할 수 있네요. 네, 가능성.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적연금은 가입이나 뭐 탈퇴나 이런 걸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으로 엄격하게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의무적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특성이 이제 개인연금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 한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단마진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 황교안 씨처럼 그럼 다들 군대를 가야 하듯이 일정 연령이 되면 직장을 잡든 못 잡든 국민연금에 다 가입해서 연금을 매달 부어야 합니까? 예, 조건은 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는 일단 18세부터 60세가 되기 전까지 네. 소득이 있는 자는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18살부터. 예, 이제 아, 그때는 18살이야. 선거는 19살이고. 이게 얼마나 불평합니까? 돈 내는 것도 18살 성인 목숨 해주면 투표도 이거 대우해줘야지. 뭐 내년부터는 합쳐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27세까지 이제 가입에서 이제 제외하는 어떤 좀 기간도 있고요. 뭐 학업이라거나 네네, 뭐 군대를 간다든가.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입 적용 제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용을 안 해도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제 또 이제 가입 대상이 되고요. 요즘 취직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그렇지 여성들은 경력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수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서 졸업하고 아주 운 좋게 취업까지 한다면 여성들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죠. 연금에 들게 되는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적용 제외 제도의 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적용 제도의 적용 제외 제도가 생긴 그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은 뭐 이제 학업이나 군 복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적용 제외는 나중에 그 권리를 박탈을 해요. 권리를 박탈. 왜냐하면 적용 제외 기간은 나중에 그 기간 동안 내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서 보험 기간으로 그 가입 기간도 인정받고 싶다.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길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입하려고 해도 적용 제외 기간에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른바 추가 납부가 그렇죠.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소득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못 내면 되는 납부 거지. 예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납부 예외는 나중에 납부하고 싶다 하면은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보이지 않는 함정이에요. 그런 건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그걸 꾸미는데 그럼 국민 TV에서 함께 하시죠. 만약에 네.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네. 그런 제도를 뭐 너도나도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는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죠. 그러겠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고 노후 빈곤자가 대폭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한 것이 2016년도에 무엇을 했느냐면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추납을 허용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 추가 납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에 근데 지금 현재 소득이 없다. 그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자로 넣어놨어요. 적용 제외 대상자. 그러니까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추가 납부 그 기간 동안 추가 납부를 하게 해도 못한 거예요. 이게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중간부터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죠. 예. 현행법에 18살부터 60살까지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군에를 가거나 아직 학창에 있는 동안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니까 소득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물론 그중에 대입 진학을 하지 않고 일찌감치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제활동에 뛰어들었다면 그분은 직장이건 지역이건 국민연금을 낼 자격이 생기는 거고 또 의무까지 생기는 건데, 군인을 가거나 아직 학교를 다닐 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은 현재 규정은 그 기간 동안은 아예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게 꽉 묶어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 지금 이 박사님께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경제활동을 시작했을 때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낼 수 있었지만 학교 다니느라고 돈을 못 벌었던 그 시기 것을 나중에 내고 싶어도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때도 금지자로 묶는 게 아니라 유예자, 보류해준다. 납부 예외자. 당신은 낼 대상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당신이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돈을 안 내는 걸 봐주겠다. 그리고 그게 불법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취직하고 나서 군에 가 있던 시절 것도 형편이 되면 내고 학교 다니느라고 3, 4년 보냈던 것도 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가입자로 봐서는 돈 낸 기간이 훨씬 길어지니까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내다 보면 내 이익이 커지고 그래서 노후 빈곤율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박사님 견해입니다. 맞게 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적용 제외 기간이 예. 대상 신분이 18세에서부터 26세까지 27세 미만 그 예. 기간이 그렇고 그러니까 딱 8년간이네요. 네, 그 기간에도 뭐 소득이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그 한 번 납부하면 그 이후 기간에 이제 안 낸 기간은 또 납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납부한 그 기록이 없으면은 나중에 소급해서 내고자 해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27세가 넘어서 적용 제외로 취급할 것이냐, 납부 예외자로 취급해야 할 것이냐는 향후 본인이 소득이 있고 돈을 벌었을 때 그 기간까지도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알겠습니다.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싶다 할 그러면 때 허용할 건가 말 건가. 요 질문을 드리고 오늘 공부는 끝내기로 하죠.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지적이고 주장인데 그걸 실제 보험을 국민연금을 시작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네. 아마 1988년 올림픽과 같은 해에 시작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 1호 납부자예요. 88년. 그런데 왜 30년 동안 그걸 안 고치고 있었습니까? 저는 요소요소에 있는 그 함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 가입 기간을 대폭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예.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그게 결국은 국가의 재정 문제와 관련되지 않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걸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역대 필요하면 모든 비난도 정부가 지난 그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재정적 보수주의, 예. 뭐 디벨롭먼탈, 그 웰페어 스테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국민연금 복지 프로그램에 넣는 걸 극도로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는 꺼리는 국가 재정 40%가 붕괴되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오버하면 이런 잘못된 그러다 환상을 보니까 경제 이거 관료들이 기금도 계속 보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금이 예를 들어서 2060년도에 고갈된다 그러는데 다음 추계해 보니까 2050년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데미지가 정부에서 그런 것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꺼리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덜 가입하는 것을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고서야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엄청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홍보를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가입 금지와 가입 유예는 명확히 다른 건데 이걸 30년간이나 막아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가입 금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용어는 금지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박사님한테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네. 부탁드린 게 네네. 우리 제발 어려운 말 하지 맙시다. 적어도 박사님하고 저는 연금에 관한 몇 가지 용어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분을 상대로 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가입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맞죠. 그럼 빼도 박도 없이 그게 맞는데 한 3, 4년 돼서야 아이고 이런 게 있었다 고치자가 아니고 30년이 지나서도 아직 안 고쳐지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은 그 개선 운동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건 정부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있었거나 연금공단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좀 의문보다도 의심조차도 이렇게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2016년도에 경력 단절 여성들 그분들이 적용 제외 대상자 아까 금지 대상자라고 얘기했는데 적용 대상자 신분이었거든요. 아니 제외나 금지나 네네. 그게 그 뜻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낸 경력이 있는데 적용 제외자가 된 분들은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예. 그분들 그러니까 적용 제외 대상자를 신분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안 줬던 거예요. 못 줬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국민들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가 제1장 1절에 나오는 대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으로 가서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가입 예외라고 딱 울타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스스로 그 내부 안에 원칙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입 기간. 지금 30년 이제 제도 도입된 지 30년이 됐는데 2017년도에 신규로 연금 수급자로 진입한 분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17년. 보통 40년 정도의 가입을 해야 정상적인 그 가입 기간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소득 대체율을 5% 올리자 말자 이 얘기를 지금 엄청 진보 세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저는 전에 해결돼야 그게 아니고 지금 현 제도화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제도 그거를 국가에서 보험료를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국민들이 낼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의무에 가까운 지적이 30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는 연금공단의 부정직성, 때로는 비도덕성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이 해당 분야 의원이라면 저는 아주 집요하게 따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퇴한 사람들을 국회에 불러서라도 왜 당시에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 고치지 않고 여지껏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지는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연금 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제가 국회가 된다면 네네. 그리고 실은요 공단에서도 밝힐 의무가 있죠. 국민연금공단은 국정감사 피감기관이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고요. 그들의 신분적, 법적 상태는 99.9%가 공무원에 준합니다.
그럼 자기들의 잘못을 이실직고할 의무도 있어요. 그걸 그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자기들 보신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동안의 잘못을 정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연금공단이나 보험공단에서 무슨 캠페인을 하고 막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또는 거짓말을 은폐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시청자께서 ASD123님께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이 박사님의 다음번 또는 다다음번에서 반드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그러니까 수급 연령도 참 어려운 말인데 국민연금을 다달이 붓다가 내가 받기 시작하는 것, 그거죠. 수급 연령이 65세부터라서 제가 몇 년 동안 받을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분의 말을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100살까지 살면 좋겠지만 70대 정도까지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 일이라는 걸 알 수 없는데. 그러면 70대 초반 정도까지 산다면 당연히 억울하죠. 40년을 내놓고 65세부터 또는 63세부터 받기 시작하다가 5, 6년밖에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래서 유종연금이 있고요. 나머지 가족들에게 가는 비율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 만약 50대 후반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니까 약 10년 정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힘든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조기 퇴사자들, 대개 50대 초반에 기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63세나 65세부터 받으니까 14, 15년 동안 이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이들 대학하고 결혼시키고 할 때가 딱 요 나이예요. 돈은 제일 많이 들 때죠. 가장 힘든 겁니다. 요 문제도 당연히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 미리 땡겨 쓰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언급을 해 주시겠죠. 네, 아무튼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라는 것. 예. 오늘 이 질문들을 좀 캡처를 하셨다가 저에게 전해 주시죠. 이 박사님께서요. 자, 아무튼 최대한 쉽게 말하겠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이런 말도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활발한 의견 주신 거 감사하고요. 연금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배트를 짧게 잡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개념을 익히고 한두 번을 더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라도 확실히 알고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그리고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재섭 선생님과의 연금 대화를 유튜브에서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든 홍보 영상물보다 훨씬 정확하고 비판할 건 하고 알기 쉽게 그런 기록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